지금 안락사 가능할까요?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살아서 움직이는 귀여운 장난감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미아홍철 진료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rst 5. 여보세요? 지금 안락사 가능할까요? 비용은 얼마 정도 하죠?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새벽에 야간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실제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런 전화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걸려와요. 물론 아이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고 더 이상 치료에 호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락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반에 안락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안락사를 결정해야 되는 고양이의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병원들의 전화를 하면서 여기는 좀 싼지 어디는 좀 비싼지 비용 쇼핑을 하고 있었던 보호자였습니다.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아이 안락사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끊임없이 상담해야 되고 객관적인 지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안락사 결정하기 전에 주변에 우리 집 고양이와 교감을 나눴던 여러 사람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 아침부터 저녁 시간 그 내에서 안락사는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아이가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안락사 해주는 병원을 찾는다? 정말 최악의 보호자입니다. 한 7년 전쯤이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갑자기 부러졌어요. 보호자가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왔어요. 이번엔 갈비뼈가 부러지고 우연히도 또 아이가 높은 곳에 떨어졌다. 그러고 한 달 뒤에 보호자가 놀란 듯이 안고 뛰어왔는데 고양이가 얼굴 부어있는 상태. 이 정도 되면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보호자나 같이 사는 보호자가 고양이를 학대했을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짧은 시기에 너무 다양한 부위들이 계속해서 상처가 난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아이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고양이의 권리, 이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뺏어올 수가 없다는 점이 아직까지 이 법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되고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난리가 납니다. 끝나요. 고양이 체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고양이가 조금 예민한 경우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호자분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이가 갑자기 진짜 공중으로 튀어올라서 순식간에 온몸에 이제 상처가 나고요. 벽을 타고 막 옆에 있는 집기들을 막 이렇게 도망치다가 발톱이 2개나 빠졌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양이들은 병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번에 정말 필요한 일로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에도 이동장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이게 최악의 사례 3이냐? 고양이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훨씬 더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보호자분이 먼저 고양이가 약간 움직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고양이는 정말 이미 혼비백산, 정신계는 지옥에 와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수의사와 대화하시고 안에서 아이가 좀 싫어하는 또는 놀란 듯한 모습을 보여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소에 어조로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이걸 갖다 도저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나가시는 게 오히려 고양이에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라면 병원 내원 전에 신경안전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 미리 처방받아서 아이한테 투약하고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포하고 설사하고 기운이 없고 그래요. 두 고양이 녀석이 같이 지금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백혈구 감소증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보호자분이 안 하신 거예요. 토설사가 있으면 아이 예방접종은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방접종을 한 경력이 전혀 없음이었어요. 예방접종은 그럼 왜 안 하셨죠? 예방접종 그거 고양이한테 엄청 안 좋아요. 고양이 예방접종하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예방접종하다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이 정도의 확률로 아이들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접종 부위에 종양성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생명에 직결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집에만 있는데 왜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사람이 밖에 안 나답니까? 사람은 외출 안 해요? 조금이라도 묻혀서 이거를 사람이 가져오게 되면 집에 있는 고양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아프면 동물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근데 동물병원에는 세상에 아픈 고양이들이 다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한다지만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강했던 고양이들 2마리 다 무지개 다리 건넜고요. 홍거묘가 3마리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마리가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머지 2마리 중에 1마리는 치료는 됐는데 합병증으로 아예 코어에 있는 뼈가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어렸을 때 예방접종만 잘하고 추가접종만 잘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3마리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치료되지 않는 합병증을 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겠죠. 선생님, 비행기 표값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가서 애기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영철의 최악의 진료 상황 대망의 첫 번째! 병원에 이제 몇 번 오셨던 보호자분이었는데 고양이를 잠깐 반나절 정도 맡기셨어요. 그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어요.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병원에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뭔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으로 그때 당시에 돈 40만 원을 보내드렸거든요. 물론 그때 그 고양이는 그 뒤로도 병원 양해로서 케어를 했습니다. 그냥 병원에다 버린 거예요. 유기한 거죠. 그런 경우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1년에 너댓 차례 발생합니다. 병원은 왠지 버려도 케어해줄 것 같고 아이가 괜찮게 잘 지낼 것 같으니까 본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냥 병원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버려진 아이들이 초반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보호자와 그 루틴했던 생활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어떤 고양이는 먹지도 않고 잠만 자고 그때 버려졌던 그 고양이는 보호자 비슷한 목소리가 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온 줄 알고. 하지만 그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버리는 고양이들을 보면 생각보다 근데 아픈 고양이 비율이 낮습니다. 70% 정도는 그냥 건강한 고양이들이에요. 병원비가 비싸서 버렸다? 핑계예요. 제가 사랑하는 휴머님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비를 쓸 돈이 1억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치료를 못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간에 좋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해서 내가 케어를 해주는 거지 병원비가 비싸니까 버린다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아들 다 버립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버린 거는 딱 이거예요. 처음부터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겠죠. 살아서 움직이는 귀여운 장난감,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데려왔을 때 이런 경우에 결국 아이들을 유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우 이렇게 또 화가 많이 나죠. 흥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심호흡 한번.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 동물권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이 좀 결여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동물권 자체도 훨씬 더 신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동물들 생명의 어떤 존엄함에 대한 교육이 미리부터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해서 기르기 시작한다. 이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마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제 최악의 사례들만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내용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얻을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미아홍철 최악의 5가지 사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